최근에 일주일 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. 60개월 동안 200만 원씩 변제해도 1억 2천만 원이에요. 이분이 도박에 쓴 돈은 1억 6,500인데 그러면은 회생위원도 이 사람이 최근에 도박을 했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회생 개시 결정, 인가 결정을 내려주거든요. 오늘도 또 유의미한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고. 네, 오늘 성공 사례는 조금은 파격적이에요. 두 가지 점에서 파격적인데 두 가지가 겹쳐져야 돼요. 도박 채무예요. 가장 중요한 건. 최근에 일주일 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.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 들어갈 때까진 마지막 대출을 받아서 도박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최근 도박이 있는 분인데 보통 도박 채무면 우리가 탕감이 안 된다고 하고 갚을 때까지 갚으면은 그 다음에 탕감이 된다고 하잖아요. 하지만 최근 채무일 경우는 그것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도박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70%가 탕감이 됐어요. 굉장히 많이 탕감이 됐어요. 총 채무가 1억 6,500만 원이었는데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하면서 월에 79만 원씩 변제를 해서 탕감률 70%, 변제율 30%가 됐어요.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요. 그런 게 있어요. 도박하시는 분들의 항상 벌어지는 문제점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서 2명의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. 그리고 배우자까지 총 3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이었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어느 날 도박을 하시다가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소비하시고 탕진하시고 결국은 도박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하고 이분이 한 2, 3년간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도 보내주면서 그 다음 도박을 잘 끊고 있었는데 연말에 친구와 술을 한잔을 했는데 술에 취했나 봐요.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상태에서 대출을 수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 도박에 다 쓰고 하룻밤 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셨고요. 이분은 양육권을 배우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넣게 되면은 양육비로 줄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. 양육비를 안 주면서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어서 다 변제를 할 거냐, 월 한 200만 원씩 변제를 할 거냐, 아니면은 양육비는 나의 도박에 대한 잘못과는 상관없이 양육비 자체는 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양육비를 우선으로 주고 남는 금액을 청산가치를 넘기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변제할 거냐. 당연히 우리는 저희 블랙스톤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으로 법원은 처음에 청산가치를 1억 원 이상을 넣으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분은 월 소득이 280이었는데 60개월 동안 200만 원씩 변제해도 1억 2천만 원이에요. 이분이 도박에 쓴 돈은 1억 6,500인데 결국은 청산가치를 못 넘게 되거든요.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생계비가 부족한 거는 우리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고 채무자가 갚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남는 돈에서 내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줄이고 변제할 수 있는 만큼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 월 79만 원이었고요. 이것을 60개월 동안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는 모두 다 탕감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했을 때 변호사와 회생위원 간에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청산가치에 넣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변호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이것을 청산가치에 넣어주고요. 그러면은 회생위원도 이 사람이 최근에 도박을 했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회생 개시 결정, 인가 결정을 내려주거든요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가치 넣는 것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회생위원이 기각에 대한 의견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보다 더 중요했던 자녀의 양육비, 이 사람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요. 이런 분이 또 다른 사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 사례가 또 마치면은 동일한 결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
갈 수가 있나요? 회생 시작하고 나서. 그러면 나쁜 아빠죠. 네. 그거를 법원에서 알 네. 방법이 그건 법원에서 알 수가 없어요. 법원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양육비를 반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우선 변제를 받는 채권으로 포함시켜서 양육비까지 채권에 포함시킨 다음에 이 사람의 변제금에서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는 양육비가 월 150만 원이라면은 아까 월 변제액이 79만 원인데 79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더한 229만 원을 법원에 내는 거예요. 그럼 법원이 이 중에 150만 원은 자녀의 양육권자에게 보내고 나머지 79만 원만 나머지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법원이 통제하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.